지방 이식에서 가장 큰 차이는 보형물과 달리 보형구축이 와서 거의 돌덩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보형물을 했다가 보형물에 문제가 생기면서 큰 흉터가 남게 된, 가슴에 들어가는 모든 물질들은 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성형 외길인생 김영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슴 이식의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수술을 예약하시고도 어떤 영상들을 보시고 불안한 마음에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형물의 경우는 부작용이 생겨도 보형물을 제거함으로써 쉽게 해결 가능하지만 지방이식의 경우는 이제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서 불안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보형물이 이제 부작용이 생겼을 때 쉽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보형물 제거를 위해서 직접 내원하신 분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보형물을 하셨던 분이고 2번 수술하셨죠. 처음 했는데 구형구축이 와서 근육층 아래 넣었다가 다시 근육 위로 이제 수술을 2번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제 가슴이 전체적으로 딱딱해서 이제 거의 돌덩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옆쪽에서 보면 이제 젖꼭지가 좀 틀어져 있는 상태죠. 시술했던 병원에서도 환부를 받고 부작용이 생겼으니까 보형물을 제거하면 원상복구가 될까요? 자, 문제는 겨드랑이 흉터가 생기는 겁니다. 양쪽으로 이제 크게 흉터가 지금 생겨 있죠. 그래서 지금 이분이 또 문제가 뭐냐면 구형구축이 심한 경우에는 겨드랑이로 보형물을 빼기가 힘듭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유륜으로 작지만 이제 이렇게 절개를 해서 보형물을 제거하게 됩니다. 자, 이분은 원래 겨드랑이 흉터가 켈로이드화 되어서 엄청 큽니다. 이게 실제 그 당시의 사진인데 사진이 너무 징그러워서 제가 자른 것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형물은 터뜨려서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터뜨려서 작은 상처를 했습니다. 이분은 가벼운 마음으로 보형물을 했다가 보형물에 문제가 생기면서 큰 흉터가 남게 된 좀 안타까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자, 이분도 보형물 수술을 하신 분입니다. 남자친구가 이제 큰 가슴을 워낙 선호하는 분이라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 후 2주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유륜 절개를 하셨는데 절개 부위가 지금 빨갛게 아직도 색깔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 사이보그 같은 이물감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셔가지고 2주 뒤에 보형물을 제거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도 이제 보형물을 제거했으니까 원상복구가 될까요? 물론 보형물은 제거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이제 큰 흉터가 계속 남는다는 것입니다. 한 케이스 더 볼까요? 자, 이분은 미선으로 보형물을 넣었던 분입니다. 처음에 보형물이 굉장히 예쁘고 볼륨이 있었는데 이분이 시술한 지 한 2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변형이 와서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형물은 이물질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변형이 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보형물을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누출이 된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형물 수술의 경우에는 이분이 겨드랑이를 하든 유륜을 하든 미선을 하든 간에 보신 것처럼 대략 4cm 정도의 큰 흉터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흉터를 이용해서 보형물을 제거하니까 만약에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조금 대처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작용이 제거되었다고 해서 이런 흉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지방이식은 어떨까요? 지방이식에서 가장 큰 차이는 보형물과 달리 흉터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부작용에 대해서는 여러 번 영상을 올리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오일낭종이라든지 지방개사 같은 약간 액체성 부작용의 경우에는 작은 주사기나 캐놀라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흉터가 남지 않고 기존에 지방을 이식했던 겨드랑이의 작은 상처로 제거가 가능하고요. 석회화라든지 조직의 유착처럼 약간 고체성 성질을 가진 부작용이 있을 때는 즉각적인 제거는 힘들고 조금 시간의 경과를 두고 지켜본다든지 아니면 마사지를 통해서 경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보형물처럼 절개를 해서 직접 제거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석회화에 대해서도 많이들 불안해 하시는데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가슴에는 보형물을 넣든 필러를 넣든 지방을 넣든 석회화는 다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들어가는 모든 물질들은 석회화를 유발합니다. 그나마 지방이 그런 부작용이 훨씬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이제 석회화된 병변이 유방암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석회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지방이식으로 인해서 생긴 석회화랑 유방의 실질 조직에 생긴 유방암과는 확실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염증에 대해서도 간혹 이제 영상이 올라와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염증 자체는 제거하면 사실은 바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염증 생긴 그 영상들을 보면은 조금 진행이 된 상태에서 아주 심해져 가지고 올린 영상을 봤는데, 실제 지방이식에서 염증이 바로 오는 건 아니고요, 빨라도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야지 이제 염증을 알 수 있는데, 조기에 염증이 생긴 부분을 배액을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즉각적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추가적인 흉터가 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뵙게 되면은 부작용에 대해서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떤 상태인지 초음파로 확인해서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면 대부분 안심하시면서 편안해 하시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지방이식을 벌써 한 15년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많고 부작용이 심하다고 하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할 수는 없겠죠. 대부분은 이제 지방이식으로 생긴 문제들은 대부분 간단하게 해결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부용물처럼 이제 흉터가 없이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막연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수술 후에는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처치를 받으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보형물과 지방이식이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알아봤고요. 지방이식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다음에 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